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웹툰을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툰슐랭입니다. 오늘은 한때 월요 웹툰 부동의 1위, 네이버 웹툰의 3대장이라고도 불렸고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웹툰 신의 탑이 왜 현재는 이렇게까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인기가 떨어졌는지 바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잘 나가던 웹툰이 인기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예전보다 재미가 없어져서겠죠. 재미의 요소엔 스토리, 개연성, 매력적인 등장인물, 액션, 그림체, 유머, 분위기 등등 정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신의 탑이란 작품이 예전엔 이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인기도 많았던 것인데 현재는 뭐가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 스토리가 너무 느리다. 어느 작품이나 기본적인 굵은 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원피스는 루피가 해적왕이 되는 것이고 나루토는 호카게가 되는 것입니다. 신의 탑은 밤이 탑의 끝까지 올라서 자신을 배신한 라일이 그토록 원하던 탑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찾고 이 탑의 부정한 차별과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죠. 부수적인 목표들을 다 제외하면 신의 탑의 메인 줄거리는 결국 탑을 오르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야 힘과 지식이 생겨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탑을 오르는 과정이 너무 느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루피는 20년째 항해 중이고 아직도 해적왕은 멀었는데? 라고 말하실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느리다라는 것은 스토리 전개에 비해 성장이 너무 느리다는 것입니다. 신의 탑 같은 주인공 성장물의 소년 만화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인공 일행도 같이 성장하는 만화입니다. 초창기부터 주인공이랑 여러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유대감을 쌓은 주인공 일행들의 성장도 만화의 재미나 전개에 꽤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인공의 일행은 주인공만큼의 잠재력은 아니더라도 각자만의 특별한 재능으로 주인공이 메인 빌런을 상대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원피스의 조로가 사왕 카이도의 넘버원 킹을 잡는다던가 슬램덩크의 서태웅이 정우성을 맞상대한다던가 시카마루가 아카츠키의 히단을 잡는다던가 하지만 신의 탑에서의 주인공 일행이라 할 수 있는 쿤, 라크, 12순의 팀은 현재 시점에서 주인공인 밤에게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약합니다. 보통 소년 만화에서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 일행도 한계에 부딪히고 같이 한층 업그레이드돼서 돌아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주인공 일행도 어느 정도 함께 성장해서 상대할 적들과의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데 현재 신의 탑에서는 밤 친구들의 성장을 너무 안 시켜줘서 이 파워 밸런스가 많이 깨진 상태입니다. 게임으로 따지면 마치 난이도는 헬모드로 올라갔는데 플레이어의 파티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죠. 그런 상태로 게임을 하면 재미가 없듯이 웹툰을 읽는 독자들 또한 재미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신의 탑 2부 D급 선별 인원 테스트에서 야마의 광견이나 리플레즈와 싸울 때만 해도 밤이 상대해야 할 최종 빌런만 빼면 나머지는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알맞게 성장한 12순의 팀이 탑을 오르기 위한 D급 선별 인원 테스트에서 밤과 만난다는 등장이 자연스러워서 개연성도 좋았고 오랜만에 등장해서 밤에게 적절한 도움을 준 게 든든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재미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밤이 상대해야 될 적에 비해 동료들이 너무 약해서 자주 출연도 못하고 나와도 별다른 도움을 못 주는 짐짝 같은 신세가 된 지 오래입니다. 항상 든든하던 자아드의 공주 엔도르시는 봉봉 셔틀이 됐고 비상한 머리로 판을 뒤집던 쿠는 제갈공명에서 장진혁이 됐습니다.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예전의 매력을 많이 잃어버린 것이죠. 랭커들과 싸워야 되는 현 시점에서 주인공 일행들은 아무리 못해도 A급 선별 인원이고 엔도르시 같은 특별한 몇 명은 랭커가 돼 있어야 밸런스가 맞지 않았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이 너무 많다. 소년 만화 특성상 줄거리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대해야 될 적들은 강한데 그에 비해 주인공 일행이 너무 약해서 도와줄 수 없으니 계속 새로운 인물들을 등장시킵니다. 아무렇게나 막 등장시키기엔 설명이 필요하니 인물에 대한 설명과 서사를 넣는데 한 챕터에 키가 되는 인물이면 몰라도 그렇게까지 비중이 있지 않은 캐릭터들의 서사까지 다 집어넣으려다 보니 전체적인 내용도 난해해지고 전개도 지루해집니다. 예를 들면 나루토의 다루이도 작중에서 상당한 실력자이며 나중에 구름마을 5대 라이카게까지 되는 나름 비중 있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지만 스토리 진행상 필요함에 의해 넣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의 일대기를 회상한다던가 하는 서사를 그렇게 자세히 넣지는 않습니다.
시네탑 일부 선별인원 합동 테스트 시험 술래잡기 편에서 밤의 비정상적인 재능에 대한 질투와 탑의 부조리함을 나타내고 시험 결과에 큰 변수까지 줬던 호의 과거 회상도 그가 왜 삐뚤어졌는지에 대한 걸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짧게 넣었어서 지루하지 않고 그의 행동이 납득이 됐었습니다.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지만 스토리 전개의 소모품이라 볼 수 있는 엑스트라 하나하나까지 다 서사를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파워 밸런스. 주인공 일행들이 아직도 C급 선별인원 정도의 강함인데 랭커나 가주의 직속 간부들에게 무언가 활약상이 있게끔 연출하는 억지스러운 분량이나 경험치 떠먹여주기식 전개도 문제지만 퍼그라는 10가주에 대항하는 집단이 너무 약하게 나온 것도 큰 이유입니다. 슬레이어란 가주를 상대하기 위해 퍼그에서 발굴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 키운 인물들입니다. 당연히 10가주가 지배하는 지금 현 체제에서 그들을 압도하진 못하더라도 얼추 비슷하게 묘사가 돼야 되는데 슬레이어들의 초반 카리스마가 무색할 만큼 현재는 너무 약하게 나옵니다. 야마는 로포비아 가주의 최상위 간부도 아닌 야스라차한테 지고 포스 있던 카라카는 그냥 밤의 탈출 도우미로 전락했습니다. 아무리 나중에 루슬렉의 숨은 능력, 가주들끼리의 분열이라던가 엔류 워라익송 등이 자아드와 싸울 때 밤의 편으로 같이 참여하게 되는 전개라 해도 현재 퍼그의 슬레이어가 너무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싸움 구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서 전투가 전혀 기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해진 주인공 밤이 얻은 신기술들을 새로운 챕터 때마다 기억 상실증 걸린 것 마냥 사용을 안 해서 독자들 입장에선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초사의 여인, 기어4, 선임모드, 골밑슛 등 새로 배웠으면 써야 되는데 진짜 정말 안 씁니다. 마치 포켓몬에서 피카츄가 1000만볼트, 아이언테일과 같은 강력한 기술을 쓰면서 사천왕의 망나뇽도 패다가 시즌이 바뀌면 다시 다 까먹고 몸통 박치기 하면서 레트라에 고전하는 느낌을 줍니다. 네 번째, 개연성. 주인공 일행의 파워업이 안 된 상태에서 가주와 측근들을 상대해야 하는 전개다 보니 억지스러운 게임이 계속 등장합니다. 원래 시네탑은 게임을 통해 선별인원의 능력과 강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시험 합격을 통해서 탑을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그저 1대1 맞다이와 같은 무력으로만 탑을 오르는 게 아니라서 쿤이나 시비수의 지능이나 작전, 운, 외부 세력의 개입 변수 등등 여러 개가 맞물려서 진행되기 때문에 게임이 흥미진진하고 재미가 있었던 것이고 탑을 오르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게임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하이랭커, 심지어 가주까지도 깨져버린 파워 밸런스 때문에 억지스럽게 게임에 참여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애초에 왜 이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목적과 당위성이 없어진 상태라서 몰입 자체가 잘 안됩니다. 몰입이 안되다 보니 당연히 재미도 떨어지고 더 이상 예전처럼 기대가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개연성이 깨져버리니까 등장인물들의 캐릭터성도 같이 깨져버립니다. 거의 신과 같이 압도적으로 묘사되고 같은 10가주나 몇몇 강자들 외엔 벌레 취급을 하던 구스트왕이 갑자기 선별인원들과 같이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여태 보여줬던 이미지나 행보에 너무 맞지 않는 느낌을 줍니다. 예전에 선별인원과 랭커와도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랭커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가주와 C급 선별인원들이 같이 게임을 한다? 저는 개연성이 너무 깨져버린 억지스러운 설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도대체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초근접 확대 그림체나 떡밥만 엄청 뿌리고 회수는 언제쯤 할 건지 원한과 복수만 생각하는 퍼그의 다크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복수가 끝난 것도 아닌데 왜 다들 장난꾸러기로 변했는지 밤은 예전과 다르게 왜 간간히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고집쟁이가 되었는지 등 아쉬운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당연히 저도 시네탑을 좋아하는 독자들 중 한 명일 뿐이고 작가님한테 주제넘게 감나라 배나라 할 권리도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고등학생 때 시네탑이 처음 연재됐을 때부터 너무 애정하던 작품인데 이렇게까지 여러 독자들한테 비판받는 게 아무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월요병을 잊게 할 만큼 일요일 밤이 기대됐고 친구들이랑 시네탑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안 본 사람한테 항상 자신있게 추천했었는데 10년 넘게 쿠키 결제를 해도 한 번도 아까운 적이 없었지만 최근엔 저도 결제를 안 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고 문득 속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밤이나 쿤이 더 이상 나를 설레게 하거나 기대하게 만들지 않게 됐다는 사실이 오랜 독자로서 생각보다 슬펐습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진행될진 몰라도 다시 예전처럼 월요일이 기대되게 만드는 시네탑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제가 말한 내용에 추가할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툰슐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